공부는 출세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비교에 지친 당신에게 다산이 남긴 존엄의 언어. 오늘의 마음에 먼저 인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애쓰셨지요. 잘한 일보다 부족한 일부터 떠오르고 남들보다 느린 것 같아 마음이 조급해지고 조금만 쉬어도 괜히 죄책감이 먼저 오는 날들이 이어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런 날들이 계속되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마음은 게으름이 아니라 진지함의 흔적입니다. 대충 사는 사람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불안한 건 당신이 성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고르셨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자기 삶을 함부로 두지 않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정약용 선생님의 삶을 통해 잘해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켜야 할 사람으로서의 나를 다시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흔들리던 청년 정약용. 정약용 선생님을 떠올리면 대단한 학자, 위대한 실학자, 완성된 인물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의 정약용 선생님은 지금의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불안해했고 평가에 마음이 흔들렸고 주변의 시선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나는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라는 질문을 수없이 했던 사람입니다. 출세의 길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사람을 먼저 보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갈등하고 망설이고 고민했습니다. 그 갈등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21살 정약용은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과거에 급제하면 출세할 수 있다. 높은 벼슬에 오를 수 있다. 그도 그 길을 가려고 했습니다. 밤낮 없이 책을 읽고 글을 외우고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늘 불편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공부인가? 시험을 위한 공부와 사람을 위한 공부는 다른 게 아닐까? 그 질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공부의 목적을 묻다. 정약용 선생님의 저서 목민심서에는 이런 말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이 학문을 하는 것은 자기를 닦기 위함이다. 목민심서 자율편. 정약용 선생님은 공부를 출세의 도구로 보지 않았습니다. 남보다 앞서기 위한 무기로도 보지 않았습니다.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자기입니다. 공부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자기를 닦는다는 말은 도덕적으로 완벽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세상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남의 기준에 맞춰 살지 않고 나 자신의 중심을 지킨다는 것. 그것이 진짜 공부의 목적입니다. 지금 당신이 배우고 있는 것도 애쓰고 있는 것도 버티고 있는 것도 결국은 당신을 지키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 가치를 너무 쉽게 깎아내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지금 우리는 거의 매일 비교 속에 놓입니다. 연봉, 직급, 집, 속도, 성취, 결과. 조금만 느리면 뒤처진 것 같고 조금만 쉬면 게으른 것 같고 조금만 부족해도 실패한 사람 같아집니다. SNS를 열면 다들 멋지게 살고 있는 것 같고 옆 사람은 나보다 더 빨리 앞서가는 것 같고 나만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마음속에 이런 말이 자리 잡습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다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인 것 같아. 하지만 그 질문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당신을 평가하지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어떤 조건에서 출발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견디고 있는지는 보지 않습니다. 그저 결과만 놓고 비교합니다. 그래서 자꾸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부족한가? 아니면 너무 많은 것을 견디고 있는 건 아닐까? 느린 길을 택한 이유. 정약용 선생님은 빠른 길을 몰라서 느린 길을 간 분이 아닙니다. 빠른 길을 알면서도 일부러 느린 길을 택한 분입니다. 권력 가까이 갈 수 있었지만 백성 가까이에 머물기를 선택했고 이익이 되는 말 대신 옳다고 믿는 말을 택했고 편해질 수 있었지만 불편한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외로웠고 그래서 손해도 받고 그래서 결국 큰 고통도 겪었습니다. 35살 그는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신유박해로 형은 죽고 자신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18년이라는 긴 시간을 유배지에서 보냈습니다. 그 시간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그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동안 그는 진짜 백성들의 삶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밭으로 나가는 농부들, 거친 파도와 싸우며 고기를 잡는 어부들, 무거운 짐을 지고 장을 오가는 상인들.
그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공부는 출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을 위한 것이라는 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방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배신하고 얻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경세유표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백성이 곧 나라의 근본이다. 경세유표 원본편. 이 문장은 정치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그 뿌리는 인간 이야기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말한 근본은 언제나 사람이었습니다. 제도보다 사람이 먼저이고 성과보다 사람이 먼저이고 결과보다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책보다 성과보다 평가보다 당신이라는 사람이 먼저입니다. 회사는 당신을 숫자로 평가할지 모릅니다. 이번 분기 매출이 얼마냐, 프로젝트를 몇 개 성공시켰느냐. 하지만 당신은 숫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아침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고민하고 웃고 때로는 울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당신입니다. 성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승진하지 못했다고 해서 당신이 무능한 게 아닙니다. 남들보다 느리다고 해서 당신이 게으른 게 아닙니다. 이 기준을 잃지 않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아주 단단하게 살고 계신 겁니다. 조심스럽게 드리는 말. 혹시 요즘 이런 생각 자주 드시지 않나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늘 이 정도일까? 그 생각이 반복되면 사람은 자신을 미워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고 무능하게 느껴지고 쓸모없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당신은 못난 사람이 아니라 버티는 사람입니다. 성과를 못 내는 사람이 아니라 견디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건 약함이 아니라 책임감입니다. 당신이 지금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중간에 포기했을 상황에서도 당신은 계속 걸어왔습니다. 누가 봐주지 않아도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합니다. 조급함을 경계하며. 정약용 선생님의 시문에는 이런 말도 남아 있습니다. 조급하면 일을 그르친다. 다산시문집. 조급함은 능력의 부족이 아닙니다. 상처의 신호입니다. 너무 오래 참아서 너무 오래 견뎌서 이제는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커진 겁니다. 유배지에서 정약용 선생님도 처음에는 너무 조급했습니다. 빨리 책을 써야 해. 빨리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어야 해. 그래서 밤낮 없이 글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쓴 글들은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조급함이 글에 배어 있었고 깊이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좋은 일은 천천히 이루어진다는 것을요. 씨앗을 뿌리고 다음날 싹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씨앗이 죽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땅속에서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을 나쁘게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그 마음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이런 분께 드리는 말. 열심히 일해도 티 안 나는 분, 늘 뒷정리만 맡게 되는 분, 가족을 위해 자기 몫은 늘 미루는 분. 혹시 당신 이야기일까요? 그동안 너무 오래 괜찮은 사람 역할을 하느라 정작 자기 자신은 돌보지 못하신 건 아닐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 참고 양보하고 웃으면서 버텨왔지만 정작 당신 자신에게는 너무 가혹하지 않으셨나요? 나는 괜찮아. 다른 사람들이 먼저야.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이 사라져 있습니다. 나는 뭘 좋아했더라? 나는 뭘 하고 싶었더라? 그 질문 앞에서 답을 찾지 못합니다. 너무 오래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신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이제부터는 조금씩 당신 자신의 편이 되어주셔도 됩니다. 다른 사람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신 자신을 챙기는 것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당신이 쓰러지면 당신이 돌보던 사람들도 함께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제발 당신 자신에게도 조금 더 잘해주세요. 사람답게 산다는 것. 정약용 선생님의 여유당 전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가장 큰 도리다. 여유당 전서. 이 문장이 정약용 선생님이 평생 추구했던 가치입니다. 사람답게 산다는 건 무엇일까요? 성공하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유명해지는 것? 아닙니다. 사람답게 산다는 건 자기 자신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살고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성공보다, 속도보다 사람답게 사는 것. 그 기준을 버리지 않고 여기까지 오신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당신에게. 오늘도 비교 속에서, 평가 속에서, 기대 속에서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당신 자신에게는 너무 박하지 않으셨나요?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왜 이것밖에 못했지? 이런 말들로 자기 자신을 질책하지는 않으셨나요? 조금만 더 잘해주셔도 됩니다. 조금만 더 인정해주셔도 됩니다. 당신은 지켜야 할 사람입니다. 출세보다, 성과보다, 평가보다 당신 자신이 더 중요합니다. 그 사실을 오늘은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당신이 느리게 가더라도 당신의 속도로 가는 게 맞습니다. 당신이 남들과 다르더라도 당신의 길을 가는 게 맞습니다. 당신이 지금 부족해 보이더라도 당신은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당신 자신을 믿어주세요. 조금만 더 당신 자신을 아껴주세요. 마지막 질문. 오늘 하루 당신은 스스로를 얼마나 존중해 주셨나요? 남들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비교에 상처받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인정해 주셨나요? 그 답이 조금 부족하게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내일부터 조금씩 바꿔가면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숨 쉬고 계신 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공부는 출세를 위한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겁니다. 그 공부를 평생 계속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